오늘 자료는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가령 성공한 테크 기업 CEO가 첫 데이트에 나갔다고 한번 상상해보죠. 그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과연 뭘까요? 그 영원한 딜레마부터 시작해볼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남자들에겐 영원한 딜레마가 있다. 돈을 안 쓰면 여자를 만나기 어렵고 돈을 쓰면 자기 돈만 보고 달려드는 소위 꽃뱀만 만난다는 거죠. 이거 정말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정말 고전적인 딜레마죠. 그런데 이 글은 그 원인을 여성이나 세상 탓으로 돌리질 않아요. 아주 단호하게 그 원인이 남성 자신의 멍청한 모순에 있다고 딱 꼬집습니다. 좀 세게 들리는데요? 네, 표현이 아주 직설적이죠. 그 모순의 내용이 이겁니다. 남성들은 자기 부에 무임승차하려는 여성을 극도로 경멸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본인이 여성을 유혹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무기가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비싼 레스토랑, 명품 선물, 화려한 차 이런 걸로 막 어필하면서 내 돈 말고 나를 봐줘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스스로 원하지 않는 상대를 끌어당기는 미끼를 던져놓고 왜 이런 물고기만 잡히냐고 한탄하는 셈이에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자기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먼저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본능적일 수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함정이 된다는 거군요. 그럼 그런 행동이 구체적으로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리게 되는 건가요? 이 글의 분석에 따르면요. 남성이 돈으로 환심을 사려는 그 태도 자체가요. 관계의 성격을 처음부터 비즈니스로 설정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재정적 가치를 제공할 테니 너는 나에게 젊음이나 아름다움 같은 가치를 제공해라. 이런 암묵적인 거래 계약서를 내미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거래의 판을 깔아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예전에 제가 컨설팅했던 분 중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유머 감각도 뛰어난 분인데 소개팅만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기 회사 주식 얘기를 하거나 최근에 산 비싼 시계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 성공을 어필하고 싶었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는 좀 지루한 사람이니 내 돈을 보고 만나달라는 광고처럼 들렸던 거죠. 본문은 이걸 훨씬 더 신랄하게 표현해요. 그런 행동은 여자를 창녀로 자신을 호구로 만드는 지름길이라고요. 와, 정말 표현이 날카롭네요. 스스로 관계의 틀을 비즈니스로 만들어 놓고 그 거래 관계 안에서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을 찾으려는 건 그야말로 코미디라는 겁니다.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왜 진실한 사람이 없냐고 한탄하는 격이라는 거죠. 스스로 함정을 파는 셈이라는 건데 그럼 이 글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뭔가요? 자신의 강점을 아예 숨겨야 한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무조건 숨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구분이 등장하는데 바로 남자의 조건, 즉 배경과 여자를 유혹하기 위한 뇌물을 철저히 구분하라는 겁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배경과 뇌물이라. 그게 어떻게 다른 거죠? 이 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남자의 좋은 배경, 예를 들어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걸 딱 한 가지 용도로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성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관계의 문을 여는 용도로만 써야 한다는 겁니다. 관계의 문을 여는 용도요? 일종의 입장권 같은 개념이군요. 정확합니다. 소위 상위 계층의 매력적인 상대를 만나려면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입장권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입장권은 말 그대로 문을 여는 열쇠일 뿐이라는 겁니다. 문 안으로 들어선 다음부터는 그 열쇠를 계속 손에 쥐고 흔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순간 배경은 상대를 매수하려는 저급한 뇌물로 변질된다는 게 이 분석의 핵심이에요. 그럼 문이 열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 강력한 무기인 배경을 쓰지 말라고 하면 뭘로 승부해야 하나요? 문을 여는데 성공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배경을 의식적으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오직 말과 생각, 그리고 압도적인 기세로 채워야 한다고 말하죠. 더 이상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로 승부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인 셈이죠. 그래서 텍스트가 배경에 잡아먹히지 말고 배경을 지배해라 라는 이런 강력한 문장을 쓰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남자가 자신의 배경, 즉 돈이나 지위에 기대서 으스대고 그걸 매력의 주된 원천으로 삼는 순간 여성 역시 남자의 존재가 아닌 눈에 보이고 확실한 그 배경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 심리라는 거예요. 나 이런 차 타, 나 이런 집 살아 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나라는 사람은 별 볼 일 없으니 이 차와
차와 집을 보고 나를 만나줘 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고 배경의 노예가 되는 길을 택하는 셈이죠. 여기서 배경을 지운다는 게 뭐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행동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태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이런 차와 집은 그냥 내 삶의 일부일 뿐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 내가 들려줄 내 이야기와 생각이야 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태도죠. 배경을 화제의 중심에서 끌어내리고 대화의 주도권을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배경을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무대 정도로만 위치시키는 거죠. 그럴 때 상대방도 이 사람은 자기 배경에 기대는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만의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태도의 전환이라 그게 핵심이군요. 자랑거리가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 되게 하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요. 아주 단단한 철학적 근거가 자리 잡고 있어요. 단순히 연애 기술을 넘어서 한 인간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죠. 철학적인 근거까지 있다고요? 이 텍스트는 실존은 언제나 본질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건 사르트르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한 핵심 명제와 정확히 맞닿아 있어요. 재미있는 건 20세기 중반의 철학적 사유가 21세기 관계 전략의 핵심 논리로 쓰인다는 점이죠. 실존이 본질에 우선한다. 학교 다닐 때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여기서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여기서 본질, 에센스는 한 사람에게 이미 주어진 조건들, 배경, 재력, 직업 같은 규정된 라벨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실존, 그 모든 껍데기를 벗겨낸 순수한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뜻하죠. 이 글은 그 알맹이, 즉 실존이 단단하게 서 있지 않으면 결국 공허할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비단 연애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퍼스널 브랜딩이나 리더십의 핵심과도 같아요. 리더의 지위라는 본질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실존을 따르게 만드는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아, 그렇게 연결되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결국 이 모든 전략의 최종 목표는 상대방이 나의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원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남성은 자신이 스스로 만든 거래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서 조건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성공한 남성의 딜레마라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나는 무엇으로 나를 증명할 것인가라는 보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외적인 조건, 즉 본질을 무기로 삼는 순간 관계는 거래가 되고 함정에 빠지지만요. 그것을 단지 문을 여는 열쇠로만 사용하고 문 안에서는 자신의 실존, 즉 내면의 힘으로 승부할 때 비로소 그 딜레마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였죠. 배경을 지배하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네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분석은 존재로 승부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시작점에 그토록 큰 영향을 미쳤던 배경을 문이 열린 이후에 정말로 의식적으로 지워버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한쪽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중요한 일부를 배제하고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과연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온전히 솔직하고 바람직한 일일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